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점점점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장수를 하게 되므로 그 예전과 비교해서 100세를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952년에 태어나신 분, 지금 나이로 만으로 66세에 해당하시겠죠. 그분들은 10명 중에 1명은 남녀 공이 이제 아마도 100세를 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1982년 정도에 태어난 30대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100살까지 살 확률이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5명 중 1명 이상은 100살을 살 거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인구는 이제 점점점 80, 90대, 65세가 이제 노인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때부터 뭐 지하철 공짜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지금은 그 정도는 어디 가서 명함도 내미실 수가 없죠. 노인정 가서 70대라고 그러면은 뭐 심부름해야 된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80, 9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90살에서 100살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은 보통 우리가 한 3% 정도 되고요. 100살이 되신 분이 110살까지 이제 슈퍼센테너리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 확률은 한 1000명 중에 하나, 굉장히 이제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이제 100살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100세 시대에 뭐가 문제가 되냐? 많은 이제 노인분들이 100세 시대 걱정거리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역시 건강이십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질병을 앓고 막 고통받으면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건강이 항상 제일 첫 번째 걱정거리고, 그 다음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자리라든가 여유시간이라든가 뭐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걱정하지만 실제로 노후 건강의 준비 정도를 봤을 때 단지 3분의 1만이 나는 준비돼 있어 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3분의 2는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거나 전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국의 평균 수명과 노령 질병 기간을 보면은, 이 노령 질병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성 질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병에 걸려서 고생하며 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2017년에 기대 수명이 82.4세, 남자가 79.3, 여자가 85.4세인데 건강 수명은 단지 64.9세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65세가 되면 벌써 한 가지 이상씩 다 어딘가 병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82.4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그 안에 이제 병이 있기 때문에 질병 수명 기간, 그러니까 노령 질병 기간이 무려 17.5년이나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안에 건강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의료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한노인병학회에서 올해 뭐 팩트시트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통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산다. 독거 노인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누가 이제 자녀랑 같이 살고 누구랑 사는 거는 불과 20%도 안 되고요. 노인 부부만 사시거나 아니면 혼자 사는 게 80%에 해당할 정도로 이제 거의 다 어떤 누가 나를 보살펴 주는 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영양 상태도 보면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우리가 어떤 질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강에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영양인데, 2명 중에 1명은 영양이 별로 좋지가 않다, 비정상이다라고 느끼고, 80세 이상에서는 또 70%가 뭔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삐쩍 마르고 어떤 영양 실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단백질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영양의 불균형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계시고, 생활 습관을 보자면은 대부분 이제 운동하고 액티브하게 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8시간을 앉아서 지낸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루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다라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나가서 운동을 하는 분이 얼마나 되냐라고 봤더니 2명 중에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50% 이상에서는 권장되는 수준 미달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 농촌에 사시는 노인들, 그리고 여자가 더 운동을 잘 안 하고
보통 우리가 운동한다고 그러면 걷는 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 또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이 6명 중에 하나,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자는 더 합니다. 8.4%, 10명 중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요새 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근감소증이라든가 그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을 못하는 기능 제한이 있는 게 4명 중에 1명,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분은 90%, 2개면 70%, 3개면 50% 이렇게 만성질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게 되겠죠. 만성질환이라는 건 어떤 병이든 간에 내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그런 병이 있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뭐 사실 아주 흔하게 고혈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이제 만성질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많이 갖고 병원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뭐 이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죠. 실제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이제 72만 명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치매가 갖고 있고, 근데 이렇게 치매가 많은데 실제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미리 검진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봤더니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 치매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사실 치매는 본인이 내가 치매다라고 나타나는 분은 적고요. 본인이 자각할 수가 없어서 주변에 같이 사는 분이 뭔가 이분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제 끌려오는 분들이 대부분 치매가 많고요. 내가 막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걱정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만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만성질환 이제 고혈압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고혈압 노인 환자가 440만 명이 되겠고요. 전체 고혈압 환자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노인층에서 발생을 하겠고, 고혈압이 있으면은 심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신장 질환 그리고 뭐 뇌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지금 한국에서 고혈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게 한 15% 정도. 그리고 치료하지 않는 게 한 20% 정도로 지금 실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료하지 않는 게 20%라는 거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치료받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당뇨병이 또 이제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가진 노인 환자는 이제 270만 명이고 전체 노인의 3명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들면은 남녀 간의 차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지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비만율이 젊을 때는 여자들이 좀 더 날씬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요. 폐경기 이후가 되면은 여자들이 더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비만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40%가 되거든요. 이렇게 할머니들이 더 뚱뚱하고 운동도 잘 안 하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더 많이 생긴다. 또 치료하기도 어렵다. 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또 오래 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흔한 게 골다공증 및 낙상이 되겠는데요. 대략적으로 7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이 있고요. 대부분은 여성이고, 골다공증 자체로서는 어떤 아픈 게 없어요. 통증도 없고, 그게 있으면 뭐 내가 뼈마디가 아프다 하는데, 뼈마디 아픈 거와 골다공증은 사실은 큰 관련은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골다공증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넘어졌을 때 부러진다라는 거죠. 이제 낙상이 꼭 반드시 이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데요. 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골다공증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데 넘어졌을 때 이제 골절이 되면 그것 때문에 다시 못 일어나고 거동을 못 하고 뭐 집에 못 살고 어디 요양원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노인들이 보통 1년에 한 2번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골절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안 넘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낙상의 이유를 제가 살펴보면은 바깥이 미끄러워서 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반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거 미끄러워서 아니면은 뭐에 걸려서 넘어져서 하는 게 절반이지만 또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뭐 어지러워서 이렇게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문제 있는 거는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걸로 힘을 키워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노인분들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약을 먹고 그로 인해서 약의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뭐 콩팥이라든가 다른 데 이상이 생기고 입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노인들이 한 4개가 넘고요. 5개 이상 먹는데 이제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40%나 됩니다. 그래서 약을 가능하면은 이제 물론 꼭 필요한 약은 먹어야 되겠죠. 고혈압, 당뇨약을 안 먹고 막 그러면은 곤란하죠. 그런 중요한 약은 먹겠지만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건강식품, 한약, 뭐 보조식품 뭐 이런 것들 막 먹는 것들 그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은 그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아니면 내 간에 부담을 준다거나 이런 게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의사와 상의를 하고 꼭 필요치 않은 거는 안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전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세 시대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꼭 오래 사는 게 좋은 건가? 뭐 유병장수, 무전장수, 무업장수. 그래서 이런 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겠죠. 그래서 장수의 리스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건강한 노후와 축복의 100세를 맞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100살 먹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00세인 연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 100살까지 사셨나 그 비결이 뭔가 이거를 알아봤더니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 가운데서 90%는 92세가 될 때까지도 독립적으로 생활했다.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가서 시장 보고 밥도 해 먹고 집안 살림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다라는 거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100살까지 사는 거는 그 장수했다는 것보다 이분이 그만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100살을 살았다라는 어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98년도에 스웨덴에서 연구가 있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100살까지 사는 그 이제 일치율이 유전자 영향으로 봤더니만 한 2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어도 내가 관리를 잘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에서 이제 뉴잉글랜드라는 지역에서 이제 거기가 잘 이사를 안 다니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비교적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여기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7가지 공통점이 나왔는데 대부분 뚱뚱하지 않고요. 미국 애들 되게 뚱뚱한데 안 뚱뚱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대부분 마른 편이고 담배 안 피고 성격적으로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 그리고 100살까지 살면서 치매가 안 걸리고 정신적으로 인지 능력이 아주 좋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도 애를 낳았다. 이게 아마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40세 이후까지도 자연적으로 출산하면 더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유전적인 것도 이제 좀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대부분 오래 살고 그리고 100세 이내 자매가 동시대에 태어난 여성보다 더 오래 살고 뭐 이런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우리 부모님이 100살까지 사시면은 그 자녀들도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유전적인 영향도 한 2가지 정도는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100살, 110살 그리고 97세 노인이 두 분이 형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요. 100살 사는 게 이제 꿈이 아니다. 우리도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한국 노인에서도 이제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역시 뚱뚱하지 않고요. 채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소류를 즐겨 먹었다. 나물, 조림, 야채 뭐 이런 거를 많이 먹고 새끼를 잘 챙겨 드시고 식사는 되게 천천히 적어도 15분에서 30분 먹고 8시간은 충분히 주무셨고 뭐 튀긴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담배는 물론 안 피셨고요. 피웠다 끊은 분도 있지만 아예 피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담배는 백혈무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 1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지금 피신다면은 빨리 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한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방광암 이런 다른 계통의 암에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식도암에도 원인이 되고 활성산소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빨리 늙어요. 그리고 어떤 조혈계통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에너지도 잘 생산을 못하니까 맨날 피곤하고 혈관도 수축되고 동맥경화증도 생기고 다리에 혈관이 막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병도 올 수 있겠고요. 암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성기능도 나빠지고 부정맥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보면 이런 부위들이 이게 비정상입니다. 여기는 비교적 괜찮지만 여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 흡연 때문에 오는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폐에 구멍이 뻥뻥 났다, 담배 피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진행했죠. 이런 분들은 맨날 숨이 차서 해소기침 있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술은 그럼 먹어도 돼요? 그거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조금은 괜찮습니다입니다. 근데 그것도 건강한 분에서이죠. 그래서 건강한 분이라면은 보통 맥주 한 캔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알코올은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현재 내가 심장병이 있다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간경화가 있다, 식도암이 있다, 그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성질환이 있고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한 잔도 안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또 술을 많이 드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치매도 올 수가 있거든요. 뇌세포에도 굉장히 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골다공증도 더 심해져요. 그래서 여성이 음주를 하는 경우에 더 이제 악영향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알코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칼로리가 높아서 술을 많이 드시면은 술살이 찌고 술배가 나온다고 지방간 이런 거 오죠. 그래서 복부 비만 많이 생길 수 있겠고 또 심장에 부정맥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도 연세가 드시면은 조금 줄여서 아주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낙천적인 생각을 한다. 스트레스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좀 빨리빨리 체득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생기면은 이것 때문에 피로도 오고요. 그리고 뇌에서의 우리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에 손상이 와서 기억력도 나빠질 수 있겠고요.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수명이 16년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내가 적당히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를 본인마다 어떤 자기에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적당한 수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텐데요. 보통 왜 사람이 자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는 동안에 아마도 우리 몸에 굉장히 유해한 어떤 대사물질을 처리를 해서 우리 몸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자야지 어떤 손상받은 세포와 뇌기능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잘 자야지 애들 잠 안 자면 키 안 크거든요.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게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키는 안 커도 우리 몸에 보면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톱 발톱도 자라고 계속해서 피부도 바뀌잖아요. 이런 성장 호르몬이 조금은 나와줘야 되는데 잠을 안 자면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러면 그게 결국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들을 피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늘 얘기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좋아지고 운동을 하면 이제 근력도 좋아지고 만성 질환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운동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국 사람들은 운동하면은 90%가요.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합니다. 나는 2시간씩 걸어요. 운동 많이 해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근육 운동, 균형, 스트레칭 골고루 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시는 것도 맨날 이거 먹어도 돼요. 저 외래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거 먹어도 돼요. 다 물어보시는데
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새끼 꼬박꼬박,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과식하지 말고 소식하시고요. 짠 거 먹지 말고 인스턴트보다는 신선한 음식을 먹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충분히 드시고, 최근에는 이제 단백질을 또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고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장수의 비결은 특효약은 없고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잘 돼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받으시게 되는데, 왜 하냐? 증상이 없어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예방은 병이 없는데 하는 거. 그러니까 생활습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이런 건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 예방접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되겠고, 2차 예방은 이미 병이 생겼어요. 병이 이제 이거 생긴 거를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암이 있어도 조기 발견하면은 완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피검사에서 당뇨도 빨리 발견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건강검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이 생겼고 거기 합병증이 막 생겼어요. 내가 이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뭐 잘 못 걸어요. 그랬을 때 빨리 회복해야 돼요.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왔어요. 그럼 재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것들. 2차적으로 이제 오는 어떤 기능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3차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건강검진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보통은 내가 앞으로 5년 더 살 것 같으면은 내시경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5년도 못 살 것 같은 말기암 환자한테 건강검진 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건강이 이제 건강수명이 5년 이상이 될 것 같다 하면은 아마도 검진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검진을 하냐라는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미국은 대부분 뚱뚱한 애들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심장병, 뭐 심혈관계로 사망을 하고, 한국은 그거보다는 이제 좀 비만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원이 1위가 암입니다. 암의 종류도 나이가 드시면 젊은 사람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호발암의 종류가 보면은 65세 이상이 되면 위암, 폐암, 대장, 간, 전립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주 생기는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라에서도 해주니까 83%가 그래도 열심히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안 좋다라고 나왔지만 치료받는 사람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검진은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국가 5대암 검진 사업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겠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여기가 안 좋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기 위암 환자의 내시경이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 증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서 발견을 하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완치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적 절제술도 할 수 있어서 요럴 때 빨리 우리가 발견하려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그렇겠죠. 이건 어때요? 무시무시하죠. 막 걸었어요. 이건 이제 진행한 위암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첫 번째 보여주신 그런 상황에서 발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건강검진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대장인데요. 이렇게 조그만 폴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폴립을 발견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떼어냅니다. 그러면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냅두면은 점점점 이렇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시면은 100세가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12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어렵고 100세까지는 잘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건강하게 이제 100세를 맞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